자본 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부사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에는 보면 주주와 자본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주주와 자본 거래. 그 중에서 이 항목들은 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의 변동은 없다는 거야. 주주의 부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입금 또는 송금이 아닌 이유는 그 법인 뒤에 있는 주주의 주주의 부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1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호를 보시면 액면 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있죠. 이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단서 규정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만 채무 출자 전환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한다 돼 있죠. 이게 시험 문제 꽤나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 여러분이 답을 몰라서 그런 거지 답을 세무회계 관점에서 쓰면은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출자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볼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선 다음 페이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가보겠습니다. 3-32페이지. 그 1번에 보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이거 원래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주의 부가 주식 할인 발행을 하던 발행 초과를 하던 상관없이 부의 변동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주주에게 비싸게 판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액면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액면 가액. 그럼 요즘 같으면 500원짜리 이제 주식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액면 500원에 모여서 10만 주가 발행됐다. 이거는 창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창업자들이. 회장님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보통 회사가 이제 좀 잉여금이 쌓이겠죠? 그러면 새로 잉여금 쌓여지면 신규 투자가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회사들은 좀 잘 되긴 시작하는데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회사 다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뭐 회사라고 치면 이제 마켓컬리 뭐 이런 거 지겨 주겠어. 거기도 재무제표 보면은 컬리라고 딱 들어가서 보면 다 적자. 흑자가 아무도 안 나요. 계속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쿠팡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지금 요 최근 한 4년 동안 5조 적자 냈습니다. 5조. 그렇죠? 손정희 회장이 그냥 계속 꽂아주면 계속 쓰는 거죠. 계속. 그래서 뭐 돈을 꽂아주면 꽂아줄수록 더 적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계속 적자 내니까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잉여금이 쌓이건 뭐든 쌓여서 신규 투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신규 투자. 그때는 액면은 똑같이 500원이지만 액면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00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10,000원, 20,000원 이런 걸 이제 실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수 투자라고 부르고 배수 투자. 그래서 뭐가 생겨요? 주발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발초가 있다라는 회사는 겁나 좋은 회사예요. IPO라고 들어봤죠? 그 상장하는 거 Initial Public Offerings에서 IPO하는 회사는 주발초가 엄청 커요.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면은 액면 가액이 한 8,900억, 9천억 정도 되거든요. 액면이 주발초가 한 4조 정도 돼. 근데 놀라운 건 이익잉여금이 270조인가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상장 이후에 그죠? 유상증자 몇 번 걸쳐서 주발초 많이 쌓아놨지만 지금까지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새로 신주 발행한다고 치면 액면 가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들어오겠죠? 그럼 배수 투자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 배수 투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지. 얘 입장에서 돈을 번 거냐? 최초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전체 얘와 얘, 기존 투자자와 새로 들어오는 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주의 변동이 없는 거냐? 부의. 이 사람들은 처음에 500원짜리지만 지금 500원짜리 아니잖아요.
지금은 100만 원짜리잖아. 그걸 다른 애들도 100만 원 들고 왔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기업 실체 이론에 근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뭐 회계학 배우면 그런 거 배워. 소유주 이론 이런 거 배우나? 회계학 안 해요? 아이씨. 소유주 이론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진짜로. 소유주 이론이라는 건 얘가 소유주잖아. 경영권을 가진 사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은 거죠, 지금. 새로 들어온 애들이 비싸게 사주니까 더 비싸게 팔고 남은 거죠. 그래서 잉여금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잉여금이. 이해하셨어요? 주발초가 잉여금인 이유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남은 거죠. 하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잉여금이 아니라는 거죠. 쫓아오시겠어요? 잉여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순자산 있죠, 순자산. 그래서 뭐를 뺀 게 잉여금이냐면 자본금, 액면 있죠, 액면. 액면 빼고 남은 게 다 잉여금이에요. 응? 그게 상법에서 정의하는 잉여금이라고, 잉여금. 그 잉여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긴 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남긴 것은 배당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우리가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비금. 그냥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주발초는 왜 과세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발초는 원래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맨 밑에 법인 입장에서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 주주의 부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전체라는 건 전후 주주를 다 얘기하는 거죠. 전후. 그래서 글을 좀 더 이쁘게 쓰면 주식 발행 이전과 비교해서 전체 주주의 부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거 갑니다. 채무의 출자 전환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에서 하던 거 말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채무의 출자 전환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이제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건 채무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게 한 10억쯤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신주를 주는 거잖아요. 신주. 신주를 주는데 그 신주의 시가가 10억에 미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 액면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쯤 되고 시가가 6억쯤 된다. 그렇죠? 나머지가 주발초 아니에요? 주발초 1억.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해서 4억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의 사장이나 이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계 처리를 이게 하는 게 말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몰입해서 내가 이 회사 사장이나 이 회사의 CFO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 한 번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맨날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맞는 건지를 생각해 보라고. 아, 내 채무가 없어지고 주식 준 거 아니에요. 뭐 나한테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이 배우는 회계학으로 바꾸면 뭐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아, 나만 그런 생각했나? 채무 대신에 여러분 전환사채를 넣어보세요.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넣으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환사채를 넣으면 이게 아니라면 주식 아무리 비싼 걸 줘도 그러면 이게 다 자본잉여금이잖아요. 그 세법도 과세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왜 과세하냐 이거야. 왜?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이거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실제로 회사들은 전환사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회사채보다 전환사채 훨씬 나아요. 나중에 뭐 어찌 됐든 간에 투자자들도 실제 그렇고. 그럼 이걸 생각해보는 관점은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하나는 전환사채처럼 생각해요. 전환사채. 전환사채처럼 생각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말로 좀 바꿔보면 이게 상법상 어떤 개념이냐? 어떤 개념이냐? 작년에 위에 모의고사 할 때 다 했던 거야. 처음 듣는 척 하지 말고. 현물출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현물출자는 여러분들 투자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거래야. 자본거래. 기본적으로. 고가 현물출자 빼고는 나머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응? 현물출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환권 행사라고 본다면 과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거의 출발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 좀 따뜻한 마음을 조금만 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열이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주식으로 뭐 채권을 주식 바꿔준다는데 뭐 내가 누구한테 뭐 팔아서 돈 번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니 이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조문을 앞에 가서 보세요. 조문을. 얘 단서 조항을 왜 넣겠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단서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15조에 보면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한다고 돼 있잖아요. 채무 면제액은 우리 입금의 범위에서 이미 과세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부터 채무 면제이익이라면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야. 법에 쓸 필요도 없는 거야. 법에 자세히 많이 안 써. 우리나라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 세법이 되게 디테일하게 쓰거든요. 디테일하게 여러분 일본은 세무사가 먹고 살기 되게 힘든 나라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본은 살기가 되게 힘든 게 법전이 너무 잘 돼 있어. 상상 초월로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복잡한데 너무 많이 돼 있어. 많이. 그러니까 뭐 쟁점이 별로 없어. 그리고 공무원 쪽이 훨씬 더 잘해.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더 잘합니다. 잘하는데 공무원 쪽이 그쪽은 훨씬 더 잘해. 진짜. 그래서 쟁점이 별로 없어. 실제. 대부분 그래.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린 많이 안 써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국어의 특징이 애매해. 많이 말고. 애매해.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난 불어 하나도 할 줄 몰라서 모르는데 프랑스가 변호사들이 잘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내가 듣기로는 그 이유가 불어가 겁나 정교하대. 단어가 그냥. 그래서 외교문서 다 불어로 쓰는 이유가 너무 정교하다는 거야. 단어가. 근데 우리 국어는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요. 국어가 애매해. 애매해. 그냥 단어 자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조항이 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야.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세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니야. 과세해야 된다. 야 이거 과세다 과세.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를 분계를 끊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채무 10억인데 그쵸? 얘한테 현금을 얼마만 준 거냐면 6억만 준 거야. 현금을 일단.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채 상환한 거지. 돈을 갚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발생해? 사채 상환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사채 상환이익. 이게 발생한 거야. 그리고 얘가 뭐를 가지고 온 거예요? 현금을 들고 온 거야. 현금을 주고. 응? 그리고 주식 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채무 면제액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계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남으니까. 요 입장인 거예요. 요 입장. 지금
이 입장과 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왜? 요 근래에 내가 예전에 안 하다 한 게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 대원 판례가 재작년에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환사채를 전환할 수 있는 시기 전에 애들이 현물 출자하는 케이스에 이걸로 볼 거냐 이걸로 볼 거냐가 되게 쟁점이 많아 지금. 이게 몇백억 몇천억짜리란 말이야 다. 전환권 행사면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전환권 행사 시기 전에 얘로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지금.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걸 현물 출자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근데 과세관청이 이 입장이라는 거고 서로 엄청 대립한다고. 잘 모르겠으면 그 판례세법 책에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한 얘기가 똑같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한번 보시면 그렇다 이거야. 이게 요 근래에 되게 쟁점이 많아 이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전환권 행사에서 다 자본 잉여금으로 봐서 과세 한 푼도 안 하는데 어찌 보면 같은 거야 어찌 보면.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을 뿐이고 얘는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안 됐고 지금 와서 하는 것 뿐이 없어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통 회사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겠죠? 몇십억 몇백억짜리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